2016년도 6번 문제 보실 건 중간에는 한번 했었고 그죠? 55페이지에 있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구매자 K가 외국인 판매자 S로부터 유명 브랜드 왕구를 수입하면서 세관자에게 수입 신고 시 제시한 과세 가격과 관련된 자료이다. 송품장 넘버 46번 기재 사항 거래 조건은 FOB로 되어 있고 FOB 이런 거 사실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지금 몇 번째 다루고 있는데 인코텀주 조건이 과세가 이 계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FOB라는 거 한번 잘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수량은 1000개를 수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디즈니 도널드 덕 그 토이를 수입을 하는데 종전 거래에서의 지금 보시면 20피스가 뭔가 분량이 나서 인보이스 45번에 대해서 크레딧이 있었다. 지금 요 말이네요. 크레딧이라는 게 보통 채권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46번 거래인 거고 그죠? 그다음에 45번 그러니까 종전 거래에서 20피스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20피스에 대해서 크레딧이 적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는 단가가 80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0불짜리 1000개를 수입하니까 총 8만 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크레딧이 적용이 돼서 다시 말해서 20개에 대해서 크레딧이 적용이 돼서 20피스에 대해서는 크레딧이 적용이 돼서 2,000불만큼은 공제가 되고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78,000불이다. 이제 이렇게 인보이스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보이스를 받은 구매자 K는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 거죠? 78,000을 지급을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원래 1000개에 대해서는 8만 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지급하는 것은 78,000불밖에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2,000불은 왜 지급을 안 하는지를 봤더니 종전거래에서 내가 이미 분량이 난 부품 그러니까 20개는 분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금을 미리 줬기 때문에 그때 안 줘야 될 거를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채권이 발생한 것을 이번 기회에 채무를 소멸하는데 다시 말해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1000개를 사오니까 채무가 발생을 했을 거잖아요. 그 채무를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좀 개념 한번 다시 한번 받을게요. 자, 이번 거래에서 구매자에게 발생한 채무가 얼마죠? 8만 불이 이번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고 그죠? 그 다음에 종전 거래에서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 얼마죠? 2,000불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 채권과 채무가 상계된 금액이 얼마예요? 2,000불 그죠?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가 상계된 금액이 2,000불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채무는 8만 불이었는데 내가 채권은 2,000불이니까 더 많이 상계는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범위 내에서만 상계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채권 2,000불을 전부 다 이번 채권에서 이번 거래에서 상계시켜 버린다. 그래서 지금 채권 금액 파악하시고 채무 금액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상계 금액 얼마인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통 이제 종전거래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채권까지만 파악을 하는데 채권을 가지고 채무랑 상계한 금액이 간접지급 금액이에요. 그죠? 종전거래 채권에 대해서 상계한 금액이 실제 지급 금액 간접지급 금액이기 때문에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계 금액이 더 중요하다. 상계 금액은 2,000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지급 금액 78,000불 그 다음에 간접 지급 금액 상계에 의한 간접 지급 금액 2,000불 그래서 실제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 직간접 실제 지급 금액을 전부 다 포함해서 8만 불이 PAPP가 되는 거다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상계는 제가 규정 다시 한번 볼 건데 상계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종전거래 채권에서 발생한 상계는 상계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지급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협정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미 지급한 금액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이미 지급했으니까 나한테 채권이죠. 그죠? 그게 이번 수입 물품에 대한 채무와 상계시켜서 지급하는 금액 상계라고 하는 거고 간단한 내용 같은데 채권 금액, 채무 금액 항상 상계 문제, 종전거래 채권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채권 금액,
채무금액, 실제로 상계한 금액 요 세 가지를 같이 파악하신 다음에 그 상계 금액이 간접지급 금액이다라고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보이스는 이렇게 됐었고, 두 번째 선적 서류상에 기재된 내용을 봤더니 국제 운송 비용, 그 다음에 해상 보험료가 총 250불, 500불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지급이 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가산 요소 맞나요? 가산 요소예요? 왜 가산 요소죠? 운임이라서가 아니라, 운임이어서도 당연히 맞긴 한데 위에 보시면 FOB 금액으로 거래됐기 때문에 가산 요소인 거죠, 그죠? 만약에 CIF로 거래가 됐다, 그래서 운임 선불로 지급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실제 지급 금액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면 FOB로 지급됐고, 다시 말해서 최초의 물품 대금에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추가로 지급을 해야지만 운송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가산 요소로서 가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정보, 물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 FOB 금액에 대한 12.5%의 로열티를 디자인 소유권자에게 지급을 한다. 지금 보면 이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전형적으로 출제자가 뭔가 이렇게 잘 상황을 꾸며가지고 만든 문제인데, 위에 보시면 FOB 금액으로 계산했다는 거랑 그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선적서류상 운송비랑 보험료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 관련돼 있고, 맨 위에 보면 유명 브랜드 완구를 수입한다 이런 표현이랑, 지금 보면 이제 로열티를 디자인 소유권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표현이랑 좀 같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